자, 가자. 자, 판소리와 민속극이라고 하는 영역. 이제 지금 우리 뒤에 있는 작품은 한 개밖에 없긴 한데 그 한 개가 워낙 우리 작품 한국 문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이기도 하고 이 작품 역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배웠던 작품일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녀석이에요. 일단 이 작품을 일단 시간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판소리 민속극의 일단 93페이지 이론 파트만 살짝 정리하고 갈 텐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1번 특징은 그렇게 솔직히 되게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이론을 한번 체크는 해보자. 첫 번째, 판소리의 개념이라고 돼 있지. 우리는 지금 놀랍게도 판소리 소설을 먼저 본 뒤에 이 판소리라고 하는 영역으로 넘어온 상태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판소리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요런 단어 정도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광대 플러스 고수.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 두 사람의 어떤 의에 연연되는 일종의 극공연이다 라고 하는 측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고유의 민속악? 두 명이 연연되는 우리 고유의 민속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도로만 일단 잡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디테일한 얘기를 그 밑에다 쓸 거거든요. 왜냐면 자, 특징의 점들이 빈칸으로 표시된 부분이 네 군데 있죠. 그 네 군데에서 하나씩 잡아드릴게요. 첫 번째, 설화 및 소설과 밀접한 서사문학 형식이라고 되어있지. 서사문학 형식이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이거는 무슨 성? 서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죠? 서사라고 하는 건 뭐냐? 이야기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야기는 또 뭔데? 인물, 사건, 배경, 갈등이 있는 구조를 가지는 작품들을 우리가 서사문학이라고 부르잖아. 설화라고 하는 갈래로부터 왔던 여러 가지 화소들이 이제 소설 형식처럼 하나의 이야기 구조를 전체적으로 가지게 되면서 만들어진 게 판소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근데 이 사설 중에서 주요 부분은 노래로 부르기에 적당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낯선 용어이긴 할 수 있어. 두 번째는 율문성. 율문이라는 게 뭔데? 운율이 있는 문. 그치, 글이란 얘기죠. 율문성이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하지만 세 번째, 동식 이 녀석은 전문성도 지니고 있어. 판소리는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녀석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득음이라고 하죠. 목청을 틔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래는 누구나 부르지만 가수가 누구나 될 수는 없는 것처럼 판소리 창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영역, 아주 고음역대를 칠 수 있다든지 아주 음역대 자체가 넓다든지 혹은 뭐 긴 소리를 길게 낼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특징들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특징들이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나타나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래는 광대 노래를 시작은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양반층들까지도 함께 즐기는 어떤 문학이 되어버렸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공유성이라고도 해요. 됐죠? 공유성이라는 단어 정도만 써놓으시고, 하지만 선생님은 크게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 오른쪽에 있는 판소리 용어. 용어들은 근데 이건 신경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용어들 한번 정리하러 가볼게. 첫 번째, 두 개의 칸에 한 명은 북치는 사람, 한 명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북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고수,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은 광대. 그렇죠? 기본적으로 부르는 용어는 다른 것 같습니다. 고수와 광대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이걸 표로 정리를 해볼까? 그래, 이렇게 볼게. 그러니까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광대라는 용어를 잘 안 쓰기는 해요. 판소리에 광대라고 안 하고 창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창자라고도 하거든요. 이 판소리의 창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잠깐만 빈칸 신경 쓰지 말고 따라와 보세요. 화면만 보세요. 창자는 다음에 세 가지 일을 통해서 노래를 합니다. 첫 번째, 근데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써드렸던 거긴 하다, 그치? 첫 번째, 창과 안일이와 발림. 선생님, 그래서 이걸 각각 아이돌의 무대 같은 거라고 구성 요소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인석은 노래고, 이 녀석은 랩이고, 인석은 춤이야 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했었죠. 두 번째, 그리고 또 고수가 하는 일은 뭐냐면, 고수는 북으로 장단을 넣어주고 동시에 추임새라는 걸 넣어서 노래를 이끌어가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뭔가 띄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 안에 빈칸을 메꿔서 넣어봅시다. 먼저 노래를 부르는 부분은 뭐라고 쓰면 될까? 그러면 창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창이라고 하고 노래를 하면서 하는 동작은 발림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고수가 말하는 탄성은 추임새라고 하고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안일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요런 단어가 새롭게 보이죠. 참고로 거기 들어간 말은 너름새라는 말이야. 이게 뭐냐면 이게 발림이랑 비슷하게 어떤 행동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만 이 가사와 소리, 노래하는 것과 어떤 몸짓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일체된 그 모양새 자체를 너름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 자체는 판소리 극에서 좀 판소리 갈래에서 알아야 될 용어고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민속극을 봅시다. 그러면 민속극 두 번째 부분이죠. 민속극의 개념은 뭐죠? 민속에서 전승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일종의 연극으로 풀어낸 게 민속극이에요. 그래서 민속극이죠. 민속을 연극으로 하면 민속극이지 뭐. 참고로 이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기는 해요. 가면극과 인연극이라고 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더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까지만 챙기면 적어도 수능에 나올 만한 작품이 되는 것들은 다 커버칠 수 있어요. 가면극 하면 우리가 지금 보게 될 봉산탈춤이라든지 하회, 별신구, 탈놀이 정도의 작품들을 많이 뽑고 그리고 인형극 하면 꼭두각시노루 이 정도의 작품들이 수능 특강에까지 고3애들 작품들까지 등장을 한다는 게 있음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특징 부분에다가 이런 말 써주시면 돼. 주로 누구에 의해서? 서민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말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봐서 봤던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양반들의 후원 하에 서민층의 놀이문화가 양반층과 함께 어우러지는 게 특징이라면 민속극은 정말로 아래 것들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노골적인 어떤 양반을 까는 내용이라든가 뭐 성적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소민들끼리 한바탕 신나게 놀아버리는 그런 노름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민속극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적어도 우리가 배우는 작품은 그래서 뭐랄까 표현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민속극에 공통적인 주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건 중요하죠. 민속극은 근데 이런 식의 주제들을 많이 갖고 있어. 자, 첫 번째 1번 첫 번째 점이에요. 파괴승의 타락을 풍자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답부터 써놓고 시작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까지만 같이 쓸게. 두 번째, 양반의 권위에 대한 권위를 비판하는 내용. 이 두 가지는 뺄 수가 없다고 봐야 돼. 기본적으로 잘 봐. 여기 파괴승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 파괴승이 무슨 뜻이야? 계율을 깨버린 승려지. 이번에 좀 현재 시국이랑 좀 예민하게 연결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왜 혜민 스님이라는 분이 풀 소유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막 자기 소유의 집도 있고요, 자기 소유의 차도 있고요, 자기 소유의 뭐 재단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식의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뭐 혜민 스님은 구체적으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니까 아직 뭐 결정난 건 아니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근데 파괴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율법과 계율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날뛰는 일종의 나쁜 놈 같은 거예요. 양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반도 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치? 되게 유식하고 되게 뭐랄까 고리타분한 그런 인물인데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인물들인데, 그럼 잘 보자고. 여기서 말하는 이 승려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종교적 지도자들의 개념이지, 양반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지.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개의 계층은 말 그대로 지도자층이에요. 근데 첫 번째, 그 지도층은 타락하고 있고요. 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됐나요? 전부 다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권위가 실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건 자연스럽게 뭐랑 연결되는 거야? 시민의식의 성장이랑도 연결되는 거야. 그전에는 파괴승이고 나발이고 일단은 우리 스님 하면은 무조건 일단 절절 기고, 양반이라고 해도 당연히 양반이니까 절절 기고 했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 얘들이 이걸 뭘 할 수 있어?
풍자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치? 사회 권력층에서 핵심적인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다. 이거는 민주사회가 된 게 맞아요. 요즘 여러분들 뭐 사회면의 뉴스를 혹시 보긴 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비판하고 또 당 대표를 비난하고 뭐 기업가를 비판하고 있잖아. 그치? 뭐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키보드 워리어짓도 좀 하고요. 근데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 사회 자체가 그래도 건강한 사회가 맞습니다. 그죠? 참고로 생각해봐. 우리가 중국 사람이었다고 생각해보고 거기다가 천안문 사진 한 방 올리면 바로 잡혀가죠.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사람들이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줄 알고 비판의 목소리를 하나의 어떤 뭐랄까 놀이문화로 웃음으로 승화하려는 어떤 노력들이 보였다는 측면에서 이 민속극이라고 하는 갈래를 우리는 한민족의 어떤 전통이 서려있는 문화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는 되게 중요한 얘기야. 파괴승을 풍자하고 양반을 비판하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지배층의 권위에 저항한다라는 정신이 보인다는 거지. 그리고 참고로 점이 세 번째 하나 더 있잖아. 그거는 뭐냐면 처간의 갈등이에요. 이것도 거의 빠지지 않고 요소마다 나오는 부분인데 처는 아내를 말하잖아. 그치? 첩은 말 그대로 첩,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생각해봐. 남자는 한 명인데 부인이 여러 명이야. 그럼 자기들 부인들끼리 서로 권력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님? 오케이? 그럼 참고로 첩 간의 갈등은 결국에는 뭐 때문에 생긴 거야? 가부장 때문에 생긴 거지. 남자가 짱짱맨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을 두세 명 데리고 있는 경우는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생겼다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이 뭐랄까 당대의 어떤 지배 계층의 지배적인 구조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는 것이잖아. 그치? 가부장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그럼 다시 또 이 얘기로 돌아오네요. 시민인생의 성장이죠. 그쵸? 당대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 민속극에서 우리 이렇게 많이 꼬여. 민속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질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좋겠어요. 오케이? 비판과 해학과 풍자 세 가지 단어. 비판, 풍자 이 두 가지를 하는데 무슨 방식으로 한다? 해학을 통해서 해. 저 새끼들 나쁜 놈이에요. 죽여버려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 대상을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웃음을 통해서 비판한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됐죠? 자, 민속극의 특징은 이 정도로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뒤쪽에 있는 작품 봉산탈춤으로 실전 작품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봉산탈춤이 실제로 너희들 내신 대비에 등장하게 되면 이거 1시간 정도로 절대로 끝날 수 있는 작품이 아닙니다. 설명드릴 내용도 엄청 많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쫙 돌아보는 느낌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만 쪽쪽 집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봉산탈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품입니다. 참고로 이 봉산탈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뭐 해묵은 작품이죠. 해묵었으니까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뭔가 약간 뭐랄까 기가 쪽쪽 빨대가 여러 번 꼽혀가지고 거의 뭐 액기스만 남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포인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출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작품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고 들어갈 텐데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다 무슨 문제까지 나오냐면 이 작품이 연행된 지방을 묻기까지 해요. 이 작품은 뭐 황해도를 배경으로 해서 라는 식으로 또 평안도를 배경으로 해서 뭐가 맞겠니?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 참고로 그런 식으로 내진 않습니다. 우리 적어도 서초 강남구에서 시험 문제들이 그런 치졸한 문제까지는 안 나오니까 큰 틀에서의 어떤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봉산탈춤은 말 그대로 황해도 봉산지방에서 연행되던 문학갈래고요. 뭐에서 간다? 민속극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 민속극이라고 하는 건 자, 그 오른쪽에 빈칸 좀 있죠? 빈칸 쪽에다가 이 봉산탈춤의 기본적인 특징 몇 가지 좀 정리해 드릴 거거든. 그 특징 정리부터 먼저 해놓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 작품은 미안해, 잠깐 물 한 번만 더 마시고 올게요. 미안해요, 잠깐만. 오늘 목 많이 안 좋네.
뭐야. 자, 왠지 판소리 다시 시작할게요. 왠지 판소리에서 그러니까 판소리계 소설에서 배운 내용들인 듯한 내용이 조금 보일 겁니다. 참고로 겹치는 작품들 지점들이 많아서 일단은 이 작품에서 양반층의 언어와 서민층의 언어의 혼재 양상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뭐랑 비슷하지? 판소리 개소설이랑 비슷하죠? 거기서도 양반층 언어와 서민층 언어가 혼재된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양반층이 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환 언어투, 그래서 뭐 한자 어휘, 또 고급진 시표현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만 그와 동시에 서민층의 언어, 말 그대로 똥 얘기, 뭐 약간 더러운 얘기, 욕 같은 이야기들 뭐 이런 단어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게 특징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다 별로 치면 좀 그런데 그냥 밑으로 쭉 써 내려갈게요. 또 과장이 독립적으로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과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개념 등장한 개념이죠. 이건 다른 지점이죠, 그죠? 과장은 뭐냐면 연극으로 치자면 막과 장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챕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 참고로 이 봉산탈춤은 그 과장들이 전부 다 독립성을 지녀요. 참고로 여기다가 다른 펜 씁니다. 이거를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도 하거든. 옴니버스 들어본 적 있나? 옴니버스? 지금 마블 유니버스는 알지만 옴니버스가 뭐냐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와 연관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이런 식이야. 예를 들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고 이걸 영화 제목으로 하셨어. 영화 제목이 사랑이야. 근데 사랑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지. 사랑인데 내가 생각하는 남주인공, 여주인공이 한 명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감독 1, 감독 1번, 감독 2번, 감독 3번. 오케이? 이렇게 풀어놓고 각자 영화를 찍어보세요. 그렇지? 그럼 이 사람은 노년층의 사랑, 이 사람은 중년층의 사랑, 이 사람은 청년층의 사랑,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 이 작품을 모두 합쳐서 하나의 사랑이라는 작품을 묶어서 내 땅을 쳐보자고.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따로 놀잖아. 하지만 결국엔 주제도 하나로 묶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아까 탈춤이라는 민속극 갈래는 기본적으로 비판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지. 비판이라는 코드로 묶이는데 그 비판의 대상이 첫 번째 아까 봤던 박예승, 두 번째 가부장적인 남편, 세 번째 양반, 이렇게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하고, 참고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같이 꼭 알아놓으셔야 되는 단어가 요거랑 반대말이야. 유기적 구성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건 유기적 구성이 아닙니다. 알겠죠? 판소리가 독립적인 구성으로 돼 있어. 그럼 유기적인 구성이 뭐냐? 유기적이라는 말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유기적인 게 뭔데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우리 인간의 신경계는 유기적 구성입니다. 맞나요? 선생님이 오른손을 들어야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뇌에서 신호가 전달되고, 신호가 선생님 손 팔에 있는 근육을 당기라고 명령하고, 그럼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서 올라오잖아, 이렇게. 그지? 이런 과정들이 유기적인 거잖아. 하나로 얘는 얘대로 따로 생각하고 얘는 얘대로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럼 유기적이라는 말과 독립적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시험 포인트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니까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보통 이거 두 개를 비교적으로 설명할 때 드라마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요. 잘 생각해봐. 예를 들어 아까 또 별그대 한번 또 다시 써먹어볼게. 별그대 아는 것 같으니까. 그 별그대 예를 들어 내가 1회, 2회, 3회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내가 출장 때문에 4회랑 5회를 못 보게 되고 6회를 딱 보게 될 타이밍이 됐어. 자, 그런 경우라면 너희들 6회 보겠니? 만약에 4, 5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4, 5회를 먼저 본 다음에 6회를 보겠죠. 왜? 내용이 연결이 안 되니까요. 어저께 적군이었던 걔가 갑자기 주인공 옆에서 막 표를 들어주고 있어. 뭐지 이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참고로 그게 유기적 구성이에요.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봉산탈춤 같은 옴니버스식의 독립적 구성은 이런 거지. 지금은 이제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지만 개그 콘서트 같은 프로그램이 되는 거야. 개그 콘서트 267회를 봤어. 근데 내가 3주 동안 외국에 나갔다 왔어. 그랬더니 그 사이에 개그 콘서트 270회가 하고 있어. 그럼 나는 268, 269회를 안 봤기 때문에 못 보냐? 아니죠.
볼 수 있잖아요. 패턴은 반복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그런 구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됐지? 과장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 됐죠? 기억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 특징입니다. 특별한 무대 장치나 그리고 소품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도 서양극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작품 속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작품이 진행될 때 보통 서양 연극은 이런 식이야. 예를 들어 오크의 뭐 주력 군대가 저 하이랄 산맥을 넘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다못해 그걸 표현을 못하겠으면 소리라도 내고 산 그림이라도 그려서 비슷하게라도 만들려고 용을 쓰잖아요. 근데 봉산탈춤 같은 탈춤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로 다음 씬에 등장해야 되는 배우가 관객석에 같이 앉아있어요. 오 잘하는데 이러면서 같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등장할 때쯤이 되면 옆에서 슬쩍 일어나서 이제 가야 되나? 나 등장할 텐데. 그래서 옆에서 그냥 무대 옆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으면 연기하던 사람들이 야야야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 너 그래 일로 와. 그래서 같이 시작해요. 알겠어? 그러니까 등장하고 퇴장할 때 막을 쳐주고 뭐 세팅하고 그런 거 개념 1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고 자연스럽게 나가요. 들어오고 나가요.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선생님 탈춤이잖아요. 탈은 쓰죠? 소품 아닌가? 소품 맞아. 근데 탈춤이니까 기본적으로 뭐 기본적인 소품 있잖아, 그렇지? 탈과 뭐 그다음에 뭐 번거지 옷 그 역할에 맞는 복장이라든가 이런 단순한 소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거 뭔가를 더 만들어 넣지 않는다는 거야. 정말 기본적인 것만. 나중에는 심지어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요 네 번째 특성이 연결되는 거야. 극중 무대와 공연 장소가 일치한다라고 부르거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무대에 있던 사람이 그냥 짝대기 하나를 들고 이렇게 들고 서 있어. 근데 짝대기 하나를 들고 동그라미 씩 그린 다음에 여기는 달이에요 라고 말하면 우리 여러분 달나라 여행 한번 가볼까요? 하면서 달로 뽕 하고 뛰면 다들 달이라고 생각해. 아니 이게 되게 놀라운 사실이야. 달이 아니거든? 누가 봐도 달이 아니야. 근데 무대에 있는 사람이 지금부터 여기는 달이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등장인물들은 다 모두가 거기를 달이라고 생각하고 관객들도 저기는 달이 이렇게 인지하는 걸 끄덕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서양 연구가 중대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 이거 있고 동전을 재고 그렇고 오케이.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는 거. 선생님 지금 일관되게 빨간색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랍니다. 그래서 보통 민속곡은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특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민속곡이라고 하는 갈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시험에 문제에 엄청 나와요.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다 적어 놓으시고요. 마지막으로 무대 객석 구분은 이거예요. 왜 가끔 그 코미디 빅리그 같은 프로그램도 혹시 보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 코미디 빅리그나 그 개그 콘서트 하는 프로그램들이 실은 민속극 양식을 따라가는 거거든. 작품 보면 자꾸 등장인물이 무대 객석에 있는 사람이랑 소통하지 않나요? 그치? 한 명 데리고 나와서 걔한테 연기를 시키기도 하고, 그치? 뭐 일정한 장면을 맡기기도 하고. 참고로 우리 고전 민속극이 딱 그런 방식입니다. 한 장면이 끝나면 아예 대놓고 같이 춤춰요. 같이 춤을 추고 같이 놀아요. 그 무대 위에서. 왜냐면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딱 없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 서양극과 참고 파란펜으로 서양극과의 차이 지점을 시험 문제로 출제하는 게 많이 나타나는 편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거 없습니다. 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민속극, 그리고 그 민속극의 대표 작품 봉산탈춤을 지금부터 볼 텐데, 참고로 봉산탈춤도 당연히 여러 개의 과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서서 봤었던 파괴생을 비판하는 그런 장면,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지금부터 우리가 보게 될 양반 과장이에요. 오케이, 너무너무 유명하죠. 이 양반 과장을 통해서는 뭘 비판하기 위해서 당연히 양반들을 비판하겠지. 참고로 작품 전체의 내용은 구성상으로는 3개 정도의 씬으로 구분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보는 장면은 일단 하나, 둘, 한 두 개 정도만 나와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잘 챙겨가도록 합시다. 됐죠? 자, 일단 양반 과자가 누구를 비판의 대상으로 잡는 지점, 양반을 비판의 대상으로 잡는 지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 18화편이야.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출제 포인트라고 쓸게. 출제 포인트는 바로 구절의 의미와 특징 이런 거 잡는 게 중요해요. 상징적 의미와 특징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문장을 하나하나 읽어갈 거야. 근데 이런 장면들이 이런 예소지 이런 걸 말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걸 따라와 주시면 되고, 근데 안 봐도 비디오야. 솔직히 그 구절과 그 의미의 특징은 뭐겠니? 양반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비판했느냐의 차원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되나? 자, 제6과정 양반춤부터 볼게요. 등장인물이 누구죠? 말뚝입니다. 아 잠깐만 얘들아,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게 쓸 게 있어서 여기를 칸 조금만 비워놓을 거거든. 너희들도 오른쪽에 칸은 좀 비워놓은 상태. 지금 요건 다 쓰고 나서 오른쪽에 또 비어있죠? 비워놓고 계속 갑시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을 봅시다. 자, 어떻게 등장하냐면 말뚝이가 먼저 세팅되죠. 말뚝이는 노비입니다. 노비.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라고 돼 있죠. 참고로 말뚝이가 쓴 번거지 그리고 이 채찍은 말뚝이의 뭐를 알려주는 장치? 신분을 알려주는 장치야. 번거지 모자 혹시 뭔지 알고들 있나요? 참고로 양반이라면 머리에 뭘 씁니까? 조선시대예요. 갓, 그쵸?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그 갓, G-O-D, 갓. 인데 노비들은 갓을 쓸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쓰는 모자 같은 걸 많이 쓰는 편이었는데, 참고로 번거지는 누가 쓰는 거냐면 마부가 쓰는 거예요. 마부가 쓰는 모자를 번거지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채찍은 그럼 왜 들었겠니? 당연히 마부일 테니까요. 그죠? 마부입니다. 마부. 요즘 말로 쓰자면 회장님 있고요. 회장님 개인 운전수 기사.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 자, 등장부터 심상치 않은 거야.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죠. 말뚝이가 등장부터 압도합니다. 어떻게요? 양반들을 인도하면서 등장하는 거야. 이 장면부터 사람들이 껄껄껄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웃기는 거냐? 니들 사극 본 적 있나? 사극 보면 왜 임금님이 무슨 산책을 하면서 이것저것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얘기도 하기도 하잖아. 그치? 그런 장면들을 가만히 생각해봐. 임금 앞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 그럴 리가 없지. 임금님이 이렇게 뒤좀 떡 걸어가면 그 다음으로 이제 호위무사들이 이렇게 탁탁탁 걸어가고, 그 다음에 내시들이 이렇게 술 축이고 걸어가고, 그 다음에 한참 아래 것들이요, 궁중 라인들은 이렇게 구석 숙이고 막 쫓아가잖아. 느낌 알죠? 이렇게 약간 뭐랄까 인간의 진화단계라고 해야 될까? 그쵸? 이게 적당히 숙이고 이러고 쫓아가잖아. 그럼 왕이 대장이라고 맨 앞에 간다고 얘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야. 그러다 지나가다 똥이 마렸구나. 그러면 가서 이제 똥틀 데려가고 다 닦아주고. 옛날 왕은 좀 약간 무시무시하지 않니? 야, 니들은 누가 니들 똥까지 닦아준다 그러면 괜찮겠냐?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은데. 화면 켰어 다시. 옛날에 임금은 매화틀이라고 하는 전용 좌병기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담이지만, 그래서 임금이 싼 똥을 매화라고 불렀어요. 임금의 얼굴 용 아니라고 불렀고 막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똥을 가져가서 검사를 하잖아. 지금 임금님이 뭘 드셨는데 변의 상태는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놀랍게도 맛은 어떻고까지 다 검사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똥맛을 진짜로 봤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지금 정상적인 건강 상태인지 컨디션 괜찮으신 건지 계측을 해가지고 어이들이 살폈다고 합니다. 됐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싫어. 신현들이 와서 내 똥꼬를 닦아준다고. 어우, 끔찍하게 하네. 아무튼 간에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말뚝이가 오히려 거꾸로 양반들을 데리고 다닌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장면부터 양반들이 완전히 비하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양반 삼형제가 등장하죠. 이 양반 삼형제의 등장 장면도 되게 웃긴 거야. 봐봐. 말뚝이의 뒤를 따라가고 있지. 뒤를 따라서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점단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죠. 일단 춤부터 어색해요. 뭔가 제 짝이 아닌 것 같아. 일부러 그렇게 연기하는 거야. 양반 삼형제 중에서 마지는 셋님이라고 부르고 세번이죠. 두 번째는 서방님, 세 번째 끝에는 도련님인데요. 셋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창옷이라고 하는 건 도포자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복식이니까 이건 복식은 당연한 거죠.
뭐야? 양반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장치겠지 이것도. 이 사람이 양반은 양반이다. 그런 옷을 입고 있고 그런 갓을 쓰고 있다. 그리고 도련님은 남색 쾌자의 복권을 썼다. 왜 쾌자 복권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왜 그 요즘도 니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안 하지? 선생님 때는 이거 그 뭐지? 그럼 노래만 기억나. 빰빰 빠밤 빰 빠바바바밤 빠밤 빠밤 빠바바 이러면서 이렇게 같이 뭐지? 애기들 소꿉놀이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예. 그러니까 도련님들이 쓰는 그런 거 있잖아. 뒤쪽에 이게 끈 길게 달린 그런 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이때 샌님과 서방님은 어떤 상태래요? 빨간색 써야지. 아니다. 흰색으로 쓰자. 언청이랍니다. 언청이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언청이는 장의 질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윗 입술 끝부분이 위에 그 코 부분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중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인중이 없으면 발음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직접적으로 보여주긴 좀 민망하니까 어떤 느낌인지 감 잡히시죠? 언청이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양반들이 뭘로 먹고 살아? 지식과 말로 먹고 사는데 말병신이라는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언청인데요. 샌님은 언청이가 두 줄이고요. 서방님은 언청이가 한 줄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언청이라는 용어 중요해요. 또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요.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어요. 언청이와 삐뚤어진 입. 이런 장면들이 양반을 뭐 하는 거야? 비판하는 요소라는 거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말을 못하고 입이 삐뚤어졌어. 심지어 이 세 번째 도련님은 무슨 일 어떻게까지 되냐면 도련님은 1절 대사를 없으며 참고로 작품이 끝날 때까지 도련님은 말하지 않아요. 바보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말을 안 하고 계속 하는 일이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랑 장난치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철없는 철부지. 말도 못하고. 그치?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 도련님은 1절 대사를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면서 방정맞게 군다라고 돼 있죠. 채신머리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양반들은 양반답지 않게 등장하고 말뚝이는 오히려 그런 양반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일단 상황이 역전이 벌어지고 사람들은 그 장면부터 웃기는 거지. 그런 느낌이랄까. 왜 박나래 씨가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뭐 TV 프로그램 나와서 분장하고 나오면 등장하는 순간부터 웃기잖아. 그렇지? 저 어떻게 저렇게 분장을 어떻게 했지? 정말 좀 분장 잘했는데 막 낄낄대면서 웃잖아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런 데서 웃었겠지. 자, 말뚝이가 뭐 하나 잘 봐. 가운데쯤 나와서 자, 빨간 펜 들었어. 제목부터 쓰고 시작할게요. 이건 밑으로 채워나갈게요. 재남 구조가 이제부터 보일 텐데 A, she라는 말을 했지 방금. 이따 쓰자 이거. she를 했어. 뭐라는 소리야? 음악과 춤을 멈추라는 소리야. 이제 진정 좀 해봐. 오케이? 그러면서 양반 나오신다 하면서 양반의 등장을 선언하죠. 뭐예요? 지금 작품이 시작된 겁니다. 이 장면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she는 결국에는 이 재담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하겠지. 참고로 재담 구조라고 써놨는데 이 재담이라고 하는 게 이 작품 봉산탈춤에 반복되는 요소야. 반복 요소 찾는 거야. 쉬 하면서 재담의 시작을 알려. 계속합니다. 근데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에 소론에 호조에 병조에 옥당을 다 지내시고 삼정승의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 지금 말뚝이 대사죠. 퇴로 재상 무슨 뜻이냐면 정말로 유능해서 임금님이 안 놔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님 저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물러나겠다고 청하면 너무 안타깝지만 알겠어. 당신은 그동안 나라를 위해 고생 많이 하셨어 하면서 막 지팡이 선물로 해주고 막 이러거든. 그렇게 명예롭게 물러난 사람을 퇴로재상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근데 퇴로재상이 아니래잖아. 오케이? 온갖 직책, 거기 앞에 나오는 뭐 삼정승, 육판성, 뭐 노론, 소론 이런 얘기 나왔는데 다 필요 없어요. 전부 다 그거 직책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높은 고위 관직을 거쳤다는 상징적 의미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양반이 아닙니다. 퇴로재상으로 계신 양반이 아니라요. 뭐라고 해요?
계잘량이라고 할 때 그 량과 계다리 소반이라고 할 때 쓰는 그 반 합해서 뭐가 나왔다?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 뭔지 뻔히 보이죠? 오케이? 이렇게 말장난치는 걸 아까 춘향전에서 배웠잖아. 뭐라고 한다고? 언어 유희라고 한다고요. 그쵸? 오케이? 언어 유희. 참고로 이 녀석은 어떤 언어 유희에 속해? 동음 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 맞지? 양반이 원래 이런 뜻이 아니잖아. 근데 계잘량의 계다리 소반이라고 표현한 거야. 자, 뜻도 풀어줄게. 계잘량이라고 할 때 계잘이 뭐냐면 계잘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개 가죽 방석이에요. 개 가죽으로 만든 방석이요. 끔찍하긴 하지만 참고로 양반이라면 모름지기 호랑이 가죽과 곰 가죽 이 정도는 레벨은 써줘야 그지? 우리가 보통 부자라고 하잖아. 양반이니까. 근데 개 가죽은 참고로 누가 쓰는 거냐면 서민들, 돈 없는 평민들이 쓰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계다리 소변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개 뒷다리처럼 얘들아 개 뒷다리 혹시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 뒷다리 관절이 어떻게 돼 있어? 역관절이지. 사람은 관절이 앞으로 굽어지면 개는 관절이 뒤로 굽어지죠. 맞나요? 그래서 개가 앉으면 이게 두 개 이렇게 압축되잖아, 그지? 역관절인데 그 다리의 모습이 이렇게 역관절인 상태, 이런 상태의 것을 보고 우리는 계다리 소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다리라고 부르는데 뭐요? 지금 양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어떤 특정한 동물에 연결시키려고 쓰는 거 보이죠? 개, 이런 개 같은 이란 말입니다, 이거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언어 유희를 통해 양반의 호칭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다 쓸 거야. 양반의 한 번에 설명할 거야. 위험. 그런데 먼저 1번 말뚝이의 조롱. 자, 이렇게 말뚝이가 조롱을 하고 나면 양반들도 귓구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야 이놈이 새끼 뭐야 하면서 화를 내죠. 참고로 이거는 양반의 호통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반은 호통을 합니다. 이놈 새끼 똑바로 말 안 해? 라고 말하면 이제 말뚝이가 긴급히 한번 변명을 합니다. 변명.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진짜 중요하다고 말했어 나 지금. 말뚝이가 변명을 해요. 뭐라고요? 아, 이 양반들 뭐 어찌도 갔는가지 모르겠어. 일단 여기서도 양반 가지고 장난친 거지. 양반한테 양반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 이 양반들이라고 할 때 양반은 약간 상대방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비하를 살짝 하면서 아, 이 양반들은 왜 이렇게 잘못 들어요. 노론의 소론의 호조의 병조의 옥당을 다 지냈고 삼정수 육판서를 다 지냈고 퇴로지상으로 계신 이세원 내 삼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죠? 방금 한 얘기를 뒤집고 있는 거죠? 오케이? 나 밥 안 먹을래. 오늘 다이어트 할 거야. 야, 라면 2개만 끓여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 그치? 그럼 옆에서 방금 다이어트 한다며? 됐고, 라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뻔히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못 듣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 뭐냐면, 이렇게 말뚝이가, 당신 잘못 들으신 겁니다. 변명을 하니까, 마지막에 양반들이 합창을 하면서 뭐래요? 이세원이 오신대! 라고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 양반의 만족이야. 그리고 이런 만족 자체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또 양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장치지. 우리 모두 다 함께 양반 까는 내용인 걸 들었는데 정작 자기 양반들만 자기를 까는 줄 모르고 변명 한마디 했더니 좋아.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바보들은 행복해하면서 그치? 자 이제 뭐로 넘어가? 다 함께 국거리 장단으로 춤을 춘다라고 되어 있죠. 쓸게.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서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면서 놀고요.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는 말이 보일 겁니다. 되셨나요? 자 요게 바로 뭐예요? 봉산탈춤이라고 하는 작품에 등장하는 제담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제담의 구조 자체는 우리 민속극에서 형식상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험에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녀석이니까 잘 기억해 놓고 잘 기록해 놓으시고요.
패턴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화 됐을 때는 요 선생님이 가로를 쳐놨는데 이게 1번에 등장할 수도 있어. 근데 요거는 우리가 방금 양반 나오신다 했을 때 그 위험을 드러낸 장면이 여기만 처음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요 4개의 단계, 오케이? 조롱, 호통, 변명, 만족이라고 하는 이 4개의 단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 시작을 알려주는 사인인 쉬와 끝을 알려주는 사인인 춤을 구분해서 하나씩 하나씩의 장면 단위로 작품의 내용을 구분해서 보시면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케이? 그럼 잘 봐.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쉬는 그냥 시작, 춤은 끝이라고만 말씀드렸지만 실은 그 안에 더 많은 기능들도 숨어 있는 것이죠. 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 봐, 춤으로 끝나면 그 다음에 뭐로 이어지는 거야? 쉬로 시작되는 거지. 한바탕 그 둥그런 무대 위에서 함께 어울려 춤을 추다가 정신없이 아주 우아지게 빠져서 춤을 추다가 아니 어쨌든 연기는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쉬 하면서 진정들 하시고 하면서 이제 다음 장면 시작할 때니까 좀 앉아 보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뭐야? 무슨 기능도 있게 되는 거야 이 녀석은. 그냥 관중들의 어떤 주의를 집중시키고 혹은 주의를 환기하는 역할, 됐냐? 그런 구분을 하게 되는 거지. 또 춤도 마찬가지야. 지금 안 쓰진 않았지만 재단의 끝을 알렸으니까 자연스럽게 춤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끝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장면과 장면 단위를 구분 지어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게 춤이 아닐까? 그런 것들 세부적인 요소들도 있으니까 그런 요소들은 나중에 선생님이 기회 될 때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것만 기억해. 봉산탈춤 배웠어? 재단 구조라는 건 난 알고 있어. 쉬로 시작하고 조롱, 호통, 변명, 만족의 구성 내용 요소가 나오면서 춤으로 끝나지. 이런 구조는 기억해놓자. 됐죠? 자, 그리고 지금 중략이 되어 있는데요. 중략 사이에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또 실은 숨어 있고 그 구조는 일관되게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참고로 중략이는 그래서 들으시는 양반들을 부르거든. 저희 들으시는 양반들 그럼 참고로 지금 잘 봐. 순서가 이래. 자, 판소리 무대가 여기 있다고 쳐. 그냥 동그랗게 그려놓은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다 같이 구경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악공들이 뭐랄까 필이나 장구나 북 같은 걸 치면서 이제 음악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연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삼형제랑 말뚝이까지요. 자, 요런 상황에서 말뚝이가 양조한 삼형제를 데리고 들어왔지 지금 방금. 그래서 각자 서 있는데 중요한 건 자, 얘가 제일 먼저 누구랑 얘기하냐면 얘네들이랑 얘기해. 즉 관객이랑 얘기해. 그래서 관객과의 소통 얘기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음이 나올 텐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건 그 다음 장면이야. 이번엔 얘가 누구랑 대화하냐면 대놓고 악공이랑 얘기해. 지금 계속해서 누가 무시당하고 있어. 양반들이 무시당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양반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방식을 통해서 또 양반들이 비판당하고 있는 거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자, 악공들이랑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쉬! 됐지? 재담이 시작된다는 사인이야. 여보시오 악공들 말씀 좀 들으시오. 오음 육률 다 버리시고요. 오음과 육률이라고 하는 건 양반들의 격식에 맞는 노래를 말하는 거야. 격식은 기품 있는 노래. 근데 그딴 거 하지 말라고. 오음과 육률은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가 버드나무 홀뚜기 뜯어다가 불어주고 또 바가지도 장단 좀 쳐주시오. 바가지 장단도 쳐달래요. 자,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버드나무 홀뚜기 버드나무의 그 이파리 있잖아. 기다린 이파리를 입에 이렇게 옆쪽으로 대고 후 하고 불면 뿌 하는 소리가 나요. 풀필이라고 하죠. 풀필이 불게 만들면 충분하고 바가지로 장난치면 된대. 그럼 잘 생각해봐. 오음 육류는 원래 양반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음악이야. 근데 요 두 개는 거지들이야. 지금 거지들이 하는 거야 이거. 거지들이 길 가다가 풀 뜯어가지고 삐삐 하면서 불고 다니고, 그치? 바가지 쓰면서 야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올해도 또 왔다 하면서 좀 달라 그러고, 그치? 이런 겁니다. 그 양반들은 아니 우리의 음악을 내버려 두고 거지들의 음악을 틀려고 하니까 화가 나겠지. 자, 조롱했고 호통하겠죠? 이놈이 새끼 뭐야? 그럼 말뚝이가 뭐 할 차례야? 변명을 하겠지. 가봐. 이 양반들 어찌됐어? 또 이러면서 또 살짝 양반을 깝니다. 용두로 만들어진, 용두로 만들면 아니지. 용두가 새겨진, 용머리가 새겨진 해금에 북에다가 장구에다가 피리에다가 젖대. 그러니까 이게 그 날라리라고 하지. 이렇게 조그맣게 부는 피리, 날피리. 날피리? 아무튼 피리까지 한 가락도 뽑지 말고 내버려두지 말고 건건들어지게 나이스하게 be nice 훌륭하게 쳐달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변명한 거지.
당신들이 잘못 들었어. 내가 좀 잘 쳐달라고 부탁한 거거든. 근데 양반들은 거기서 그래? 우리 음악 준비됐대 얘들아. 막 좋아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우리들은 또 걔들 보고 막 비웃겠죠. 아니 내 귀가 있으면 들었을 텐데. 하면서 양반들은 만족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건건들어지게 칠하네 하면서 뭐 할 차례야? 춤추죠. 자,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재단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게 무식하게 반복만 되면 재미없지. 중간중간에 변칙도 주고 순서란다. 뭐 변명 다음에 만족 다음에 다시 조롱을 집어넣고 이렇게 약간의 변칙을 주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 재단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다. 생각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장면 이어서 가봅시다. 계속해서 양반이 비판당하고 있어요. 봐봐. 쉬! 근데 쉬를 누가 했어 방금? 양반이 했죠. 여태까지 쉬는 말뚝이가 하는 거였지? 쉬를 양반이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래? 말뚝아! 네. 니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라고 말했어요. 이제서야 겨우겨우 말을 하는데 양반이랑 그것도 양반이 불러야 말한 거야. 그치? 말뚝이가 자기가 먼저 양반들이랑 말하고 싶어 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오케이? 양반들을 개무시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양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양반의 위험을 나타내는 장면이 있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뭐 할 차례일까? 이제 말뚝이가 양반들을 살짝 조롱을 하겠죠. 그 조롱의 장면 보자고. 아, 제가요? 너 양반 모시자고 어디 다녀 했더니 예. 제가 양반을 찾으려고. 야, 잠깐만. 양반 3명을 자기가 데려놓고 양반을 찾으러 간대요.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네 새끼들은 양반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 소리겠지? 제가요 양반 찾으려고 찬밥에 국 말아가지고 1조씩 아침 일찍 밥 지어 먹고요. 그쵸? 내가 아침부터 먼 길 떠나려고 준비를 제대로 했잖아. 일찍 밥 말아 먹고요. 그죠? 어디 갔어? 마구간에 들어다가 노세원님을 끌었대요.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누가? 등에다 솔지를 쏴쏴 해가지고 말뚝이님 내가 타고 라임 죽이죠. 말뚝이님이 탔대요.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말뚝이님을 탔답니다. 근데 이 장면도 되게 중요한 장면이죠. 왜냐면요. 답부터 말씀드릴까요? 이것이기 때문이죠. 이거 언어유희입니다. 이게 왜 언어유희인지 아시겠나요? 혹시 알겠는 사람 있니? 안 물어볼 테니까 손 좀 들어봐. 이 다들 막 형광등만 보이고 막 벽면만 보이고 해서 모르겠어. 나도. 알 것 같은 사람 혹시 있음? 안 물어볼게. 모르겠어 이게 왜 언어유인지? 그거랑 갑시다. 이게 왜 언어유냐면 요게 포인트야. 노세원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노 띄고 세원님. 아까 세원이 뭐라고 그랬었지? 첫 번째 사람을 세원이라고 부른다며. 그러니까 세원을 살짝 말장난해서 비슷한. 이거 뭐죠? 이거는 언어유희는 맞는데 유사한 발음을 활용한 언어유희지. 이거 구분해주자. 그쵸? 그래서 이 자체가 이미 달라요. 똑같은 언어유희인데 이쪽 아까 개달리소가는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유희였고 여기는 유사한 발음을 활용한 언어유희였다는 걸 체크해 주시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노세원님을 말뚝이님이 뜯다. 말뚝이는 누구야? 자기 자신. 즉 말뚝이. 노비잖아. 그럼 상황을 뒤집어 버린 거지. 원리대로라면 내가 세원님을 모시고 다녀야 되는 건데 그걸 거꾸로 내가 노세원님을 타서 빛을 대주고 아이고 예쁘다 장난친 거야.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아까 양반들을 개라고 하는 레벨로 끌어내렸잖아. 참고로 이번엔 노세라고 하는 계속해서 동물 레벨로 끌어내리고 있는 거 보이시고요. 두 번째, 노세도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노세가 어떻게 만들어져? 말하고 당나귀가 교배되면 노세가 나오거든. 근데 노세의 특징이 뭐냐면 뭐랄까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국내 지형에 탁월하게 잘 맞는데요. 참고로 국내 지형이 되게 험하고 산길도 많은 편이라서 다리가 길면 길수록 높이가 높다 보니까 하중을 많이 받는데 다리가 짧고 뭉툭하고 튼튼하게 짱짱맨이거든. 그래서 일부러 교배를 시켜서 노세를 만드는 거야. 근데 노세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생식 능력이 없어요. 즉 노세는 이세를 보지 못해요. 오케이. 그럼 뭐예요? 이것도 결국 양반들을 병신들, 찌질이들, 아무튼 그러고 이렇게 가진욕을 다 하고 있는 중인 거야 지금. 오케이. 니들은 고자야,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노세원님을 내가 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아무튼 계속 갑니다. 하면서 내가 타고요. 서양, 영미, 법덕,
자, 참고로 서양은 말 그대로 어딜 말하는 거야? 미국 쪽, 미주 쪽을 말하는 거죠. 유럽 쪽이고요. 또 영미는 영국과 미국을 말하는 것이겠고요. 법덕은 법덕국, 그러니까 프랑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 조선 후기 때 이미 우리나라도 외국과 통상이 시작되고 있었던 상태임을 보여지는 거지, 그치? 제가요, 양반 찾으려고요, 아침부터 일찍 밥 말아 먹고요, 미국도 가보고, 영국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봤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야, 그치? 가봤는데, 하면서 동양 3국을 물은 매주 밟듯. 동양 3국은 한국, 중국, 일본. 그렇지? 이 세 나라를 물은 매주 밟듯 했대요. 뭐요? 아주 수월했다는 뜻이야. 매주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매주가 바짝 말리기 전에는 물컹물컹한 찰흙 점토 같은 상태거든? 왜냐면 콩을 익혀가지고 잘게 부셔서 이렇게 갈아 넣어 뭉쳐놓은 거니까. 그지? 그래서 매주가 약간 물컹물컹하고 밟기가 쉽거든요. 아무튼 쉽게 열심히 돌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물은 매주 밟듯하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괄호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괄호를 아예 대놓고 열어줘. 이렇게 묶음 처리해줘. 어디부터 시작해서? 동은 여우리요, 서는